축구팡전 마지막 장면은 정말 배꼽 빠지게 웃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해설자 장지현 씨가 감독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팀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미워 헤어지자. 네, 맞아요. 유머가 정말 미쳤어요. 네, 맞아요. 2시간 동안 완전히 넋을 놓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행 방식이 정말 이상했어요. 물론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래요. 솔직히 1%라도 실패하는 건 싫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월드컵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실패해야 한다고 하던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번 월드컵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손흥민 선수를 열렬히 응원해 왔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 선수가 스타가 되는 대회니까요. 이번 월드컵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동국과 비슷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 선수로 발돋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작은 보상을 받았지만 한국 축구 역사에는 새로운 장을 썼습니다. 그는 한국의 메시이자 호날두와 같은 존재이며 차범 감독조차 손흥민의 업적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라스텐 가문의 월드컵과 비슷합니다. 4년 전 메시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사람들은 그가 마침내 모든 것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시대에 한국 축구가 원정 8강에 진출하는 역사를 만든다면 4강 진출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월드컵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승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8강에서 우승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16강을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아직 한 줄기 희망에 매달려 있지만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은 감독님과 한마음인데 팬들은 감독님을 반대하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한국 축구가 성공한다고 해도 홍 감독님의 영광은 아닐 것 같아요. 월드컵 직전 친선 경기에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보여줄 축구 스타일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월드컵 직전까지 그렇게 불안정한 팀이 우승한 사례가 있을까요? 있더군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2010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에서는 0대 0으로 패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는 2골을 내주고 간신히 이겼으며 첫 경기에서는 스위스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했고 결국 무패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8년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선수들은 우승할 잠재력이 있었지만 부진한 경기력에 대한 비판 때문에 기복 있는 축구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축구라는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력은 좋았지만 월드컵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세계 랭킹 12위였던 이탈리아가 48개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보스니아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네, 한국을 보스니아와 비교해 보세요. 네, 2022년 일본은 결승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꺾었지만 코스타리카에게 패했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팀들은 모두 강팀이니까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겠죠. 저처럼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수들, 팬들, 그리고 감독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전술적인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우선 3백 포메이션부터 문제예요. 윙백이 약한데 3백 포메이션을 쓸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오사이라고 부르라고 하세요. 우리는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 축구를 해야 합니다. 그 전술이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3백 시스템을 보면 수비에 너무 집착하는 윙백들이 공격 시 빈틈을 만들고 수비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실점이 많았습니다. 월드컵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록 지루한 축구일지라도 최대한 수비적으로 플레이해야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스트리아전처럼 수비적인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경기 후 잘했다라고만 하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전략도 없고 합의도 없는 축구가 대체 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저 포기하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월드컵에 3명의 공격형 풀백을 기용하는 전술로 나선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김민재 감독은 인터뷰에서 월드컵에서 400 수비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3명의 중앙 수비수를 기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드컵에서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전술 변화를 시급히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3명의 공격형 풀백을 기용할지 아니면 4명의 수비형 풀백을 기용할지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4명의 수비형 풀백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엔스는 국가대표팀에서 풀백으로 뛴 경험이 전혀 없고 그 외 공격형 풀백도 부족합니다. 서령우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현준이나 엄지성 같은 선수들이 풀백으로 뛴다면 공격력은 강해지겠지만 수비는 어떨까요? 최악의 경우일 것입니다. 양현준과 엄지성이 풀백으로 뛴다면 최소 2년 이상의 국가대표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양현준과 엄지성이 국가대표팀에 선발될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경기 막판 득점이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기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현재 팀의 경기력이 지루하고 실망스럽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수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첫 상대가 체코라는 점입니다. 아니, 첫 경기가 43위 체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량과 팀 전력 면에서 한국보다 강하다고 평가받는 덴마크가 아니라 말입니다. 한국은 체코 43위, 멕시코 16위, 친선 경기에서도 강팀으로 평가받음.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62위과 맞붙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위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체코는 기동성 있는 축구가 아닌 몸싸움을 중시하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왜 한국이 체코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해야 할까요? 체코는 홈에서만 강하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한국 대표팀 명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지금은 부상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엔스를 기용할 수도 있고 이동경 선수도 대표팀에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죠. 이 둘 중 한 명은 분명 선발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홍 감독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마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이제 월드컵 준비만 하면 된다 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선수들을 응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쓰리백 포메이션에 대한 비판이 아무리 많더라도 김민재 감독이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쓰리백 포메이션을 쓰겠다고 밝힌 겁니다.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전술이 축구의 표준이 되면서 선수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강인과 김민재는 2022년 월드컵에 데뷔하여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했던 첫 번째 월드컵처럼 이강인과 김민재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고 이제 두 번째 월드컵에서는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2차전 모두 출전했잖아요. 한편으로는 득점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이렇게 골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죠. 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넘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경기를 포기하겠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득점을 못한 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경기 감각을 되찾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랑닉 감독은 한국의 조 추첨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 1위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물론 조 1위를 할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샘 위로 끝내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네, 조 1위가 되어야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절 부상에서 회복해서
월드컵에서 주전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뛸 수 있기를 바라야죠. 그럼 체코전 선발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골키퍼 김승규, 설영우, 이한범, 김민재, 김주성, 앤수, 김진규, 황인범,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 맞아요. 이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가야 할까요?